안녕하세요. 제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에겐 저물어가는 나이지만 저에겐 청춘 같은 나이랍니다. 50대 초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땐 참 살 길도 막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믿기지 않았는데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다행히 막내딸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보고 가신 양반이라 그 모습에 위로하며 애써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생전에 굉장히 빚이 많았어요. 이 빚을 갚으려고 남편과 저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거의 다 갚아갈 때쯤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뜬 것이죠. 다행히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나머지 빚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정말 한평생 일만 하다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한답니다. 전 사별 후 겨우 집 하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다니고 있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벌이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이번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는 그 비용이 모자라네. 아유, 얼마면 되는데. 아유, 여유가 있으면 척척 해주면 좋은데. 엄마도 꼴랑 이거 집 하나 있는 거라. 노후에 뭐가 없고. 내가 빚은 갚을게. 그냥 엄마가 담보로 대출만 받아줘. 어차피 이 집 빚도 다 갚아서 담보대출 꽤 나오잖아. 맞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빚 못 갚으면, 아휴, 아니다. 그래 알겠어. 해줄게. 아들은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저 역시 아들 장가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줬던 터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전 그렇게 아들에게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해주었고, 아들은 그 덕분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빚은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은행 이자랑 같이 해서 다달이 엄마 통장으로 보낼게요. 걱정 마요.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이제 집이라도 마련했으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인다. 너 항상 전세 전전하는 거 마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었는데 그래도 집 마련 하나 하니까 마음은 편해. 남들 다 있는 집 이제 마련한다. 이 느낌. 그래도 내가 도움을 줘서 집이라도 이제야 장만한 아들을 보며 기분은 좋았고, 아들벌이를 뻔히 다 알았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제가 빚을 갚는 날도 많았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은행 빚을 잘 주더니 제가 말을 하지 않는 달은 보내지 않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내 돈으로 내자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다 결혼한 마당에 딱히 낙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나마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제 낙이었어요. 그러다 친구 중 재혼을 한 친구가 저에게도 재혼을 추천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사별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사람 하나 사귀어봐. 얼마나 활력이 도는데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니? 자식 다 필요 없어. 늙으면 남편이 최고야. 알아?
자식들도 요즘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지. 나 봐라. 맨날 강아지랑 그렇게 둘이서 있다가 요즘엔 얼마나 활력이 도는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얼른 사람 좀 만나봐. 됐어. 무슨. 아유, 이 나이에. 그리고 일하고 집에 오면 8시 다 돼간다. 그런데 무슨 재혼이야. 난 이대로가 좋아. 아직 남편 떠난 빈자리 누구로 채우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갔니? 내가 죄책감 들지, 그런 생각하면. 요새는 안 그렇다니까. 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걸 더 바랄걸? 너 이렇게 사는 거 남편이 마음 아파할 거야. 재미가 있어야지. 자식들이 네 마음 알아줄 것 같니? 절대 안 그래, 정말. 나도 남편 보내고 참 자식 다 필요 없다고 느꼈다니까. 너도 친구라도 만들면서 지내. 너 이렇게 지내는 거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래. 너네 자식들이 살가운 편도 아니고, 안 그래? 우리 말 새겨들어. 친구들을 만나면 늘 재혼을 얘기했고,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 좀 만들라고 저에게 성화를 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거나 딱히 관심이 없는 분야여서 그냥 웃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희 동 아파트 경비실에 새로 오신 분이 오게 되었죠. 싹싹하고 일도 잘하시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고생하시는 경비 아저씨 음료수라도 한 번씩 챙겨드렸어요. 워낙에 아파트 꾸준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무엇보다 매우 상냥했어요. 그 아저씨를 보고 있으면 세상 참 긍정적이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힘들게 청소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챙겨드렸어요.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날이 너무 덥죠? 조금 그늘졌을 때 하면 좋을 텐데. 오늘 해가 많이 나네요. 에이, 괜찮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죠, 저야. 이 시간에 늘 출근하시는 건가요? 부지런하시네요. 네, 이 시간에 늘 출근하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더우니까 쉬엄쉬엄 하시고요. 아파트에서 제일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도 늘 302호 아주머니 보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저희는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는지라 가끔 전구가 나가거나 전기가 이상할 때 제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경비 아저씨뿐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경비 아저씨는 늘 본인 집처럼 수리해 주시고 척척 일처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니 서로 속 얘기도 하게 되었고 경비 아저씨 또한 저와 같이 사별을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는 공감대 형성이 더 잘 되어 얘기가 통했죠. 슬아의 자식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경비 아저씨는 정말 철저히 혼자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안타까웠어요. 전 아내 떠나보낸 지 12년이나 됐어요.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니.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네요. 아유, 그러게요. 전 아직 10년까진 되진 않았지만 참 엊그제 같네요. 사실 저희는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남편이 늘 뼈 빠지게 일만 했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걸려요. 좋은 세상 누려보지도 못하고 간 것 같아서 제일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놀러라도 한 번 더 갈걸. 아,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으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 생각만 하면. 그러게요. 저도 참 아내 살아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라 아내가 무지 고생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옆에 없네요. 인생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아쉬운 게 인생이라나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잡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 자체가요. 안 그런가요? 집에만 있으면 적적하고.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일 나가고 하면 시간이라도 잘 가서, 그리고 놀면 뭐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노후 준비해야죠. 경비 아저씨의 말이 참 공감 갔습니다. 아쉬운 게 인생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가 집에 와 전기를 고쳐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이 시간에 딸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맡기고 잠깐 들렸다면서 말이죠. 딸은 저와 경비 아저씨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한 번도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예의가 없게 행동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딸이 반갑기도 했지만 예의 없게 행동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어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엄마, 아니, 왜 경비 아저씨가 엄마 집에 계셔? 굳이? 그리고 전기 같은 건 오빠나 이서방 부르면 되지. 아저씨, 일 보셨으면 나가보세요. 뭘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계세요? 나가서 할 일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 얼른 가보세요. 아, 음료수 잘 마셨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전기가 여러 군데 나가서 이곳저곳 고쳐주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유진이 너 말 그렇게 할래? 아휴,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경비 아저씨도 민망한지 인사만 하고 집에서 나가버렸고, 딸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다짜고짜 불청객 취급을 하는 딸에게 정말 실망했거든요. 저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해서요. 그렇게 오랜만에 본 딸아이와 언쟁을 하였지만 딸아이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전 예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난 건데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도움을 주시는 줄 아니? 꼭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내가 전기 나가서 이서방이나 네 오빠 뻔질나게 부르면 좋아하겠어? 가끔 와서 반찬 가지러 가라고 해도 그렇게 짜증짜증을 부리는데 안 그래? 참 너도. 아니, 외간 남자잖아. 왜 함부로 집에 들이냐는 거지. 아무리 경비 아저씨라고 해도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주변 좀 의식해. 나도 보는데 민망하더라. 둘이서 덩그러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경비 아저씨도 웃겨. 올 때마다 음료수 받아 먹지? 참나.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래. 추해. 그러지 마. 외로워서 그래? 아휴, 경비 아저씨랑 노닥거릴 시간에 우리 애들 한 번이라도 봐줘. 뭐? 남들이 뭐라고 보는데? 아니, 주민이 필요하면 경비 아저씨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도 참 웃긴다.
너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데? 언제 그렇게 자주 왔다고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지금? 엄마가 그 정도 사리분별 못하는 줄 알아? 결론은 네 애 봐주라 이거네. 너도 진짜 너무한다. 오랜만에 와서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진짜 실망했어. 아, 엄마, 오랜만에 본 딸한테 왜 그래?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진짜 저 아저씨랑 뭐 있는 거 아니야? 하필 있어도 저랑 경비 따위랑. 아우, 수치스럽고 창피해. 다신 이 집에 들이지 마. 알겠어? 엄마 보러 왔다가 괜히 기분만 잡치고 가네. 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경비 따위라는 말을 들었을 땐 내가 정말 딸아이를 잘못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딸과 대판한 뒤 딸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대며 집으로 가버렸고 그 모습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구나 싶으면서 외롭고 씁쓸했죠. 그러다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또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요번 달에도 대출금 안 보냈더라.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니면 아예 대출 받은 거 잊은 거니? 엄마가 지금이야 내줄 수 있지만 퇴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엄마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래도 너도 알고 있어야지. 아, 엄마. 그 정도 그냥 엄마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 돈 쓸 데도 없잖아.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건데. 이제 아빠 빚도 다 갚았고 그냥 나 집 해줬다 생각하고 엄마가 내주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서 그래. 솔직히 결혼할 때 우리 집 사정 너무 어려워서 뭐 하나 번번이 해준 거 없잖아. 그냥 엄마 정년 퇴직할 때까지만이라도 갚아줘요. 네? 그래 뭐 해줄 수는 있지. 그래도 너 참 너무한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뒷바라지 한 건 생각 못하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너도 참 엄마 마음 후벼 파는데 뭐 있다. 없는 형편에 너 학원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집 안 해주면 해준 게 없는 부모인 거야?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아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해주는지 하나 엄마가 해준 거 아니잖아. 내가 흙수저지 괜히 흙수저겠어? 그만해요. 돈 얘기할 거면. 나도 힘들어. 애랑 와이프 먹여 살리는 가장한테 꼭 이렇게 전화로 얘기해야겠어? 엄마는 혼자 사니까 쓸 돈도 없겠구먼. 기분 좋게 내주면 되지. 이걸 꼭 얘기를 해야겠냐고. 나도 엄마랑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아셨어요?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어렸을 적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먹이고 입히고 어렵게 키워놨더니 해준 거 없다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참 허망했어요. 더더구나 의지할 곳 없는 몸이니 더 외롭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 아들과 전화를 끊고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이 불쌍해서 말이죠. 한참을 울다 저녁이 다 되어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또 다정하게 저에게 무슨 일 있냐며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참 저도 모르게 저의 속상한 마음을 경비 아저씨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는데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준 게 말이에요. 이상하게 둘이 있으면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도 의지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제가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아저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참 아주머니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외로운 사람끼리 통해서 그런가요? 언제든 힘들 때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말 못하고 계속 소화를 했다간 마음의 병이나 생기죠. 우리같이 외로운 사람들 마음의 병까지 생기면 쓰겠나요? 그래도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셨죠? 감사해요.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느 한 명한테 이 마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자식들도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기들 살 길만 바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이 있나. 에휴, 죄송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고 참 주책맞게 제가 아저씨 붙잡고 이런저런 말이나 늘어놓고. 경비 아저씨의 응원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정작 괜찮지 않더라고요. 늘 외로웠고 쓸쓸했고 허전했죠. 시집장가 간 아들, 딸 그저 눈치 살피느라 할 말도 못하고 살고 행여나 나 신경 쓰면서 힘들어할까 늘 괜찮은 척해야만 했던 과거들. 모든 게 복잡한 감정으로 터져나와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경비 아저씨는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티슈를 건네며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고 저희는 조금 특별한 사이가 되었는데 정말 특별한 친구 말이죠. 쉬는 날 데이트도 하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고 오랜만에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반찬도 많이 챙겨주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 나이에 남사스럽지만 조금 특별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가 되었죠. 친구들도 새 출발을 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어요. 이제야 얼굴이 밝다. 너 요즘 얼굴이 얼마나 밝은 줄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보기 좋아. 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줘? 너랑 나이 차이도 딱이더만. 듣기로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니. 내 친구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니까 나도 참 웃음이 난다. 그동안 얼마나 죽상이었어, 네가. 안 그래? 축하해.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게. 알겠지? 고마워. 요즘은 그래도 활기차. 쉬는 날도 기다려지고 매일 혼자만 덩그러니 있다가 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만나보다 재혼해. 외로운 사람끼리 합치면 좋잖아. 그 사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이다 얘. 친구는 재혼을 추천했고 외롭게 늙어가지 말고 그냥 살림을 합치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야 들었지만 자식들의 눈치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재혼에 대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저에게 재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책 맞지만 참 많이 설레고 떨리더군요.
그리고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결혼합시다. 새 출발이요. 남은 생 고생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서로 위해가며 그냥 의지하고 살아요. 어때요? 아, 사실 용기가 안 나요.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도 되고요. 제일 망설여져요.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절대 영옥 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저를 믿어줘요. 앞날을 자신하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참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고 그렇게 저도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는 소식이라 자식들을 집에 불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역시나 제가 얘기를 꺼내자 자식들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노망이 들렸다느니 이런 막말을 하면서 말하는데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엄마였지 사실상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자식들이 제가 결정한 일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엄마에게 막말을 해대며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치매 아니야? 누구랑 뭘 해? 꼴랑 경비 아저씨 하는 사람이랑 재혼을 하겠다고? 아, 진짜 노망났네, 이 아줌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엄마, 절대 안 돼. 무슨 재혼이야, 그 나이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제발. 추해 진짜. 그냥 조신하게 늙어가면 되지. 남자애 환장했어? 왜 남자랑 살려고 해? 아,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아저씨 아무것도 없이 경비만 하는 것 같던데 골라도 꼭 어디 그런 사람을. 왜? 그 사람이 엄마 집 하나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 살겠대요? 아,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엄마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입 하나 느는 거예요. 알아요? 엄마만 개고생이라고. 아니, 우리도 고생이야. 둘 다 늙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안 사람 보기 부끄러우니까 이쯤에서 그만 헤어져요. 엄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잘 어울려. 알아? 그러니까 절대 재혼은 안 돼. 내가 니들한테 피해주니? 아니, 엄마가 재혼하는 게 너희한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건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해? 아, 너희 내 생각 한번 해준 적 있어?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잖아. 엄마 남은 인생도 니네 마음대로 할래? 엄마 인생? 그렇게 멋대로 살 거면 우릴 왜 낳았어? 우리가 싫대잖아. 어디 창피해서 내가 말할 수나 있어? 꼴랑 경비랑 눈 맞아서 우리 엄마 재혼한다고? 진짜 쪽팔린다, 엄마. 나이값 좀 해, 제발. 어쨌든 나랑 오빠는 절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늘 일 있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참나. 늙은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재혼은 무슨. 절대 안 돼. 딸과 아들의 말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동 경비와 재혼한다는 내 말에 입 하나 는다며 경비초소에 가서 이것저것 던지고 부수었습니다. 정말 창피했고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이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른한테 이런 무례라뇨. 참 암담했죠. 박만식이 누구야? 썩 나와. 당신이 우리 순진한 엄마 홀렸지? 안 그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 너 그만 못하니? 진짜 왜 그래? 엄마 망신 이렇게 줄 거야? 아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얼른 집에 가서 얘기해. 나요? 진짜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네. 지 엄마 행복 빌어주질 못한 망정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이 아저씨, 내가 그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아예 작정하고 엄마 홀린 거라니까. 엄마가 속은 거라고. 아우, 답답해. 아들은 내 재혼할 상대를 보자마자 제 60평생 처음 본 광경을 연출하였죠. 딸은 몇 번 봤지만 아들은 제가 재혼할 사람을 처음 보았거든요. 경비 아저씨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을 하며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인지 아들 녀석은 고분고분 무릎을 꿇고 듣더라고요. 제 아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정말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저조차 놀랐고 딸아이도 지 오빠에게 왜 그러냐며 화를 내었죠. 갑자기 오빠 왜 그래? 아니 아저씨가 우리 엄마 홀린 거잖아요. 경비면 경비답게 아파트 주민이 필요한 거나 해주면 될 것이지. 어디 여자를 꼬셔? 왜? 사별하고 집도 자가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앉혀달고 싶었어? 아주 웃기는 양반이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네요.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실 분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로.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 따로 있나? 이게 어때서? 참,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영옥 씨 아들이었구먼.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래도 이런 추태는 정말 실망스럽네. 없이 살면 무시해도 되고 있이 살면 떠받들어야 되는 건가? 자네 이런 태도가 더욱더 실망이야. 알아? 경비가 뭐가 어떻다고? 참나, 인간이 먼저 돼야지. 본인들이 엄마를 얼마나 챙긴다고. 영옥 씨랑 만나면서 여러 번 느꼈지. 차라리 나처럼 자식이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엄마를 몰라? 참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재혼할 사람은 강남의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알부자였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본인 회사의 주주를 보고 단번에 잘못했다 생각을 했던 거였고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말을 여태까지 안 했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은 놀라웠죠. 그리고 딸아이도 그 말을 듣자마자 금 눈이 똘망똘망해지더니 아까의 포악함은 온데간데 없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내 자식들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하필이면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나?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쓸쓸한 것을. 마침 소일거리가 있다길래 한번 왔다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을 이제야 느끼는 중이지. 나도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이야. 혹시 내가 자네들 엄마 아파트 하나 있는 거 홀랑 가로챌까봐
걱정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본인들이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나 있어? 못된 것들.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관심 받고 싶지 않겠어? 안 그래? 지들 필요할 때만 엄마지. 여하튼 정말 기본도 안 된 자식들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에게라도 언지를 주시지. 정말 몰랐어요. 그저 같은 처지인 줄 알았는데 저랑은 어울리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못 볼 꼴까지 보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혼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추태를 부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어울리지 않다니. 엄마, 건물이 몇 채인 줄이나 알아? 방금 오빠 한 말 못 들었어?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기회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 니들은 자식들도 아니야. 알겠어? 당장 돌아가.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자. 필요할 때만 너희한테 엄마였지? 단 한 번이라도 너희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은 적이나 있어? 그저 필요할 때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속 시원하게 이제 여기서 연락하지 말고 살자꾸나. 너희도 성인이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돈 많은 아저씨 하나 물었다고 우리 버리는 거야? 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 그리고 저 아저씨 자식도 없잖아. 그럼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우리 차지 아니야? 엄마 머리 잘 써요. 우리 엄마 자식들이야. 웃기지 마. 아저씨 돈이 많던 없던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하자. 정말 힘들다. 너희랑 이런 대화하는 거 진절머리 나. 이제 그만 나가. 아들과 딸아이는 경비 아저씨가 돈이 많다고 하자 태세 전환을 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이제 자식과는 절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염없이 실망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너무 미안했고 대놓고 돈을 노리는 자식들을 보여주는 마음이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정말 수치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당신 노후 책임질게요. 이제 자식들한테 더는 기대하지 말고 우리 둘이 친구처럼 평생 같이 살아요. 감사해요.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부끄럽네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저에게 정말 말동무도 해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솔직히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내 마음 절대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전 자식들과 절연했고 경비조소를 망가뜨린 손해배상과 아들에게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소장도 날렸어요. 아들은 돈을 갚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소송에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재혼을 하고 잘 살고 있으니 스멀스멀 자식들이 괜히 손주 손녀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아저씨라고 생각할 땐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부자라고 하니 그렇게 알랑방귀를 껴대는데 자식들을 보니 참 부끄럽기 그지없었죠. 재혼을 하고 바뀐 게 있다면 항상 내 안부를 물어봐주고 나를 먼저 살펴주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정말 너무하네. 우리 엄마 자식이야. 핏줄.
어디 안 간다고? 내가 진작 그런 아저씨였으면 결혼을 반대했겠어? 그러니까 이 문자 보는 대로 당장 연락 좀 해줘.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끊겠어? 안 그래? 천륜인데.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좀 받아요. 아저씨 상가 자리 하나 비던데 거기에 우리 가게 하나 해볼까 하는데 말 좀 잘해줘요. 너희들 연락하지 마라. 이제 너희 앞가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 연락처도 바꿀 거니 이제 연락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앞가림 하고 살아. 해준 거 없는 엄마라 원망 많이 했잖니. 그러니 너희도 엄마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원망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저희의 연락은 끝이 났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는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지금의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더더욱 제 자식들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이 나이의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 행복하답니다. 이젠 우울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눈 떴을 때 오늘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이런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황혼의 신혼이랄까요? 늘 밥을 해도 맛있다고 해주고 꼭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저까지 구경시켜 주려는 그 마음에 항상 감동도 받곤 하죠. 삶이 다 내 뜻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보고 있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청바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 70을 바라보니 지금 하루하루가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내연녀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남편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남편과 내연녀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결국 후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의 모습들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동네 주민분들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아줌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뒤편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직원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놀라지 말라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걸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날 만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이 동네에서만
20년이나 살았어요. 내 귀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문들은 거의 다 진실이라니까. 어떻게 한번 알아봐 드려?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없는 말도 진실이 되잖아요. 저는 그 일을 믿어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항상 남편 자랑을 해서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들어온 증거물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 남편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잘 봐봐요. 서로 팔짱 끼고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증거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딱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던 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 아줌마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남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진실은 이미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제 행동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이 왜 가정을 깨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식들을 챙겨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표정 관리에 신경 쓰며 마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직원 아줌마는 저를 따로 불렀고 또다시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에게 USB 파일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밤에 가족들 몰래 봐야 한다면서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 모든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저는 노트북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와 USB에 있던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폴더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남편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적발이 되었고 누가 봐도 내 언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동차 딜러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이걸 이용해 내연녀와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죠. 저에게는 항상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영업직은 시간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증거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했었는데 어느 날 마트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저 몰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내연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되었고 당돌한 내연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과 이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편하게 좀 만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위자료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주겠다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길 원하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자식들까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연녀를 바라만 보고 있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면상을 들이밀며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말 안 들려? 승만 씨랑 이제 그만 정리하라니까. 내가 내연녀인 거 알면서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시게. 동네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나한테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쪽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내연녀가 앞에 있는데 한바탕 난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머리채라도 답던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이 꼴을 보고 있을 거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자유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내가 이성을 잃었어도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처럼 저급한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부남인 그 사람이랑 즐기면서 생활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니? 너는 그냥 때를 기다려. 일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사지 멀쩡해서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기나 하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될 테고 너한테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온 김에 장이라도 좀 보고 가던지. 요즘 마트 매출이 좋지 않거든. 마트 조끼나 입고 시간당 최저 시급받으면서 물건 정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야?
나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쪽은 애둘 딸린 유부녀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몸매도 탄탄한 처녀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여자는 애를 낳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쪽을 여자로 안 보고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거야. 오늘은 경고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편은 아니거든. 쓸데없이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이혼 절차 밟고 끝내야 할 거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내연녀는 오히려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마트에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하겠냐는 말과 함께 분노한 눈빛으로 내연녀를 바라보자 본인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연녀가 마트에 들어온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에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아이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상황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저는 그동안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받은 증거물들을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변명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보고 들은 건 전부 다 오해야. 그냥 고객 중 한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아주 잠깐 위로를 해준 것밖엔 없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걸 보면 몰라? 나는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이랑 애들이 전부인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문 같은 거 듣지 말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괜히 애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도 처음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 당연히 바람 같은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 있는 증거 사진들 전부 다 오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어?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연녀가 마트로 쳐들어왔을 때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그제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말을 더듬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잠깐 호기심에 만났던 것뿐이라면서 오로지 저와 아이들밖에 없다며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당신도 처음에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한두 번 만났었겠지만 그 사소한 시작이 결국 일을 크게 만들게 된 거고 당신 또한 처음에는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많이 불안하고 떨렸겠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테고 아이들에게 상처 또한 주지 않아도 됐겠지. 이 모든 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니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당신 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애들 깰까봐 참고 있는 거니까 서류에 사인하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더 이상 한 침대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먼저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줬고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니까. 오랜 시간 지켜봐왔다면서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뛰쳐나왔었는데 그날 이후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 결국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커지긴 했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과 애들한테 전부 향해 있다고. 한 번의 실수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아줘라.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쉬운 법이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멍청하게도 저밖에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은 제가 봐줄 것 같지 않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던 양손을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 여자한테 한번 꽂히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거고 굳이 동네에서 바람을 피웠던 건 당신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들키지 않고 만날 거였으면 내가 왜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어? 다른 지역에서 몰래 만났겠지. 당신보다 그 여자가 훨씬 능력 좋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는 마트에 아줌마들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의식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딱 들어맞았던 거지. 사진 찍히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당신 손에 들어간 그 증거물 내가 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굳이 내 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데 내가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어야 돼?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도와드리지 않았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시부모님이 노름한 돈을 갚아줘야 하는 건데. 당신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한 번 도와드리면 두 번 다시는 노름을 안 하실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또다시 손을 대실 거고, 그럼 우리 식구도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는 거야. 당신보다 능력 좋고, 거기에다가 또 애 딸린 유부녀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당신만 지친 거 아니거든.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이런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을 뿐이야. 비록 내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야 좀 나가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당신한테 들어가는 위자료는 내 인생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네.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자. 그깟 돈 안 빌려줬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버리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남편을 향해 사정없이 물건을 던져버렸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될까봐 집에서 서둘러 뛰쳐나갔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거실에서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도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이 소식을 내연녀가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 능력 없으면 알아서 빠져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빈정대면서 귀찮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와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연녀와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연녀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희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연녀와 남편이 나타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데, 그걸 보게 된 애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난리를 쳤고,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내연녀와 남편은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 서둘러 도망을 쳤어요. 저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자식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학생이었던 큰딸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냐고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너희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만 아픔을 참고 견뎌냈다면 너희들의 행복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버텨왔던 거야.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아빠 용서하지 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우리 앞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빠는 없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애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내연녀가 갑자기 마트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라왔고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연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과 함께 남편을 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었잖아. 뭐가 부족한 거야? 갑자기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당신이 싫어져서 그만 만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잠깐 즐기던 사이 아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 나는 그쪽한테 질린 것뿐이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런 대화를 왜 여기에서 하는 건데? 당장 마트에서 안 나가? 한창 손님들 올 시간에 영업 방해까지 하는 거야? 저기요. 그쪽 남편이니까 다시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랑 잘 좀 살아요. 엄마가 독해져야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쪽이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그건 부럽네요. 선영아, 오빠랑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 빚도 갚아준다며.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마. 너까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된다고. 전 남편은 내연녀가 가지 못하게 끌어안았고 내연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남긴 채 전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린 뒤 전 남편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고 내연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트를 빠져나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돌린 친구는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며 몸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를 보는 순간 좀 전에 내연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진아, 너 저 여자랑 서로 아는 사이 같던데 아까 저 여자가 나한테 친구 하나 잘 둔 덕에 내 인생을 구했다던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네가 저 나쁜 놈이랑 갈라서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 너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겠지만 나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고객들과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놈이 너 몰래 시도 때도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몸을 굴리는데 너는 가정을 위해 마트 쫓기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누가 너를 마트 사장으로 알겠어? 최저 시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겠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 네가 정작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동안 전부 다 계획한 거야. 마트 직원 아줌마한테 사진 준 것도 나고 소문 퍼뜨린 것도 전부 나야. 그리고 네가 내 연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 찾아가 네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역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마트에 와서 이 난리를 피우게 된 거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너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줘봤자 평소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참고만 살았던 네가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인 내가 더 이상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상의도 없이 저질러 버렸어. 저놈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쓰레기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놈한테 또 다른 씨가 있더라고.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주 잠깐 놀았던 상대라고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더라. 저런 쓰레기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정에는 충실한 척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 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가 소문을 내려 했다는 거에 용서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친구가 건넨 사진 한 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쓰레기 짓을 저질러버린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남편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분노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저를 좋아하고 있냐고 저 몰래 둘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될까요? 남편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합치게 될 일은 조금도 없지만 친구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까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지 저도 알지 못했었지만 아마 남편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불만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평소 때와 다른 모습의 남편이 낯설게 다가와서 당황하고 있었죠. 항상 퇴근을 제가 1시간 먼저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저녁을 차리면 시간 맞춰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따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며 일반 치킨이 아닌 도로에서 파는 훈제 바비큐 치킨 있잖아요.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매일같이 도로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훈제 바비큐 치킨 차량이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준비 때문에 전화를 안 받고 저는 근처에 다른 곳에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받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치킨을 배달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길래 오자마자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당신이 먹고 싶다던 치킨이 오늘따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치킨 배달 시킬까? 그래서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어온 거야? 근처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사왔어야지. 내가 핸드폰을 모음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귀찮았어?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데 나 퇴근 시간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있었던 거야?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차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안 봐도 눈에 훤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퇴근하자마자 당신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에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졌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사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부탁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다른 날 보이면 그때 사면 되잖아. 됐어.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지 밥을 해서 먹던지 알아서 해. 늦게 들어올 거니까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이럴 때 보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답답하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을 위해 퇴근하자마자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그런 고생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루를 보내는 시간 중에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 얼굴 좋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나가겠다는 말에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알아서 밥을 해 먹으라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의견은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버리고 나가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이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은 저를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집에 들어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어서 누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저는 처음으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다툼일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고 피곤해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저를 발로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하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당장 주방으로 가라며 화를 냈어요.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성격 시험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해줬잖아. 그럼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으면 아침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되겠어?
나한테 미안하면 해장국이라도 만들어서 아침상을 차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렸어? 어제 그런 식으로 나가놓고서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긴 거 몰라?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건데?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집에 기어 들어와 놓고 그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린 나한테 미안하지는 않아?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아침상 봐달라고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침부터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하자. 나는 어제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나와의 관계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돼.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아침부터 짜증나서 오늘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연락도 받지 않을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정말 길거리에 있는 치킨 안 사왔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싸울 문제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있을 건데.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싫다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틀 연속으로 제 혼을 쏙 빼놓은 남편에게 너무 화가 치밀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에 어제보다 더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루빨리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었어요. 연락을 안 받으니 답답하기만 했었고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싸워본 적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죠. 어쩔 수 없이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서둘러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안 좋은 관계를 시모가 회복시켜주길 기대하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가라앉은 분위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도 참 속이 좁다. 결혼 생활 2년이나 했으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네가 여자 아니니? 그럼 대충 눈치껏 행동해서 내 아들 마음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술 먹고 온다고 분명 얘기하고 나갔으면 해장국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100번 잘못했구먼. 내 아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니? 아니잖아. 오죽했으면 너한테 부탁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는 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그 정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네가 그런 마음 어느 정도 헤아려 줬다면 당연히 미안해서라도 해장국을 준비해 놨었겠지. 그런데 방에 들어가 퍼질러 자고 있었다며?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안 좋은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자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지. 그래야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이혼할 건 아니잖아? 엄마,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솔직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미리 한상 차려놨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물 한 잔 내어주지 않더라고. 각방까지 사용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저 표정 봐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잖아. 사과받긴 글렀다니까. 당신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건데요. 저도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들어온 건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자기가 사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자인 제가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길거리에서 파는 치킨을 사가지고 오겠어요?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감쌀 걸 감싸야죠.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문제인데 제가 먼저 손을 벌리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치킨 한 마리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당신에게 정말 너무 실망했어.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도 문제였지만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시모도 상당히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걸 양보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네요. 결국 하루 이틀이 지나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전화조차 없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께 진지하게 털어놨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부모님은 당연히 어이없어 하셨죠. 사위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인지하셨고 제가 머리 숙여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라며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말라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며 봐주는 건 오히려 2번, 3번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셨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친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털어놨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보일 시 국물도 없다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친구들이 더 흥분하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뿌리 뽑고자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걸 저에게 흔들고 있었어요. 여기에 찍혀있는 내용 뭐야? 당신 언제 내 카드에 손을 댄 거야? 여기에 왜 진료비 2만 원이 찍혀있는 건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한 달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저번 달에 내가 지갑 어디에 뒀는지 몰라. 일단 당신 카드로 우리 엄마 진료비 결제해 드린 거잖아.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건데? 월 180이나 벌면서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내 카드로 굳이 결제를 했어야 돼? 장모님은 돈이 없으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사이 카드로 긁어야 속이 후련하시대? 당신 정말 웃긴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왔다고
일단 당신 카드로 사용하라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번엔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당신 카드로 엄마 병원 진료비 2만 원 결제했다고 또다시 싸움을 거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괜한 걸로 트집 잡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자고. 어디서 남편이 얘기하는데 소리를 질러?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나 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지 냉장고에 음식도 한가득이던데 자기 돈은 엄청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려 하면서 나 없으니까 혼자 먹고 싶은 건 죄다 사놨더라. 하기야 진료비도 내 카드로 긁을 정도면 말 다 했지. 솔직히 장모님 오셔서 얻어먹고 가시기만 하지 나한테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장모님한테 진료비 2만 원 들어간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당장 2만 원 토해내. 그리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 일하는 거 힘들까봐 때 되면 보약해주고 주말에 쉬지도 않으시고 집에 와서 온갖 음식들 해주셨는데 그런 건 조금도 감사하지 않은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쏟아 부은 돈만 몇백이야. 그런데 꼴랑 2만 원 진료비 결제했다고 그걸 지금 토해내라고? 혹시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른 여자 생겼니? 그래서 괜한 것들로 트집 잡아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매번 그랬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싶은 거니? 나는 너랑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당신 같은 속 좁은 여자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뭐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여자를 원할 뿐이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당신이랑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는 내 삶이 정말 꼬여버렸어. 엄마는 일하는 여자보다 집안 살림만 잘하는 여자를 원하셨거든. 일하는 여자들은 돈 좀 번다고 자기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고 배운 거 없이 가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들이 거분거분하고 남편을 하늘보기같이 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더라. 이제 나도 그런 순종적인 여자 찾아보려고. 뭐만 하면 잘잘못 따지려 드는 당신과는 절대 못 살겠소.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까 서명하고 내일 법정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정신 나간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저와는 성격이 조금도 맞지 않는다며 틱소리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한다고 새 삶을 찾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고자 저도 힘들게 일을 하는 거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온갖 살림 저 혼자 다 하는데 그런 걸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 또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여행 갈 때 사용하는 캐리어도 미리 꺼내놓고 자기 집이라며 짐 싸서 나가라고 캐리어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짐을 싸려고 캐리어를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드 명세서로 제 뺨을 후려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건데? 당신의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데 왜 나만 용서를 구하길 바라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도 나보다 밖에서 더 고생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한 번 더 움직였다고. 그런 건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려고 한 건데 뭐 잘못됐어? 나한테 미련이라도 있는 거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용서해 준다고? 이미 내 얼굴에 손을 올렸는데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얼굴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 괴로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혼 문제 때문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지만 끝내 이혼은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손을 댄 부분을 더해 이혼 위자료를 더 받게 되었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배신과 실망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남겨준 상태였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완전한 난남이 되어버린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삶에 적응이 되었고 남편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마주한 남편은 많이 변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이는 모습과 그늘진 얼굴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네요. 우리는 이제 볼 일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온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됐든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정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옛 추억들이 있잖아. 그걸 봐서라도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한 500만 원 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사람 한 번 구해준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500만 원? 내가 왜 그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거지? 당신 부모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와서 구걸을 하는지 모르겠네.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당신이 떠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유가 어찌됐든 자네는 내 딸과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이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분명 잘못된 거니 그만 돌아가 주게. 남편은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외국인 노동자와 눈이 맞은 듯 했어요. 한국말도 곧잘했고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니 둘이서 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고분고분한 여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말렸지만 워낙 자기 남편을 떠받드는 모습에 홀딱 취해버려서 무턱대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항상 온갖 안 좋은 말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길래 전 남편은 바쁜 일 때문에 가지 못해 일단 여자부터 해외로 보낸 뒤 뒤따라 가려 했는데 시부모님도 관광시켜주고 싶다며 여자가 함께 모시고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전 남편은 시부모님도 함께 갔으니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도착했으면 바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전화 한 통 없길래 몇 번이고 전 남편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하게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는 해외로 출발하려고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외국인 여자가 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남편에게 해외로 가지 말라며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연락 두절된 부모님과 그 여자의 행방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돈만 날릴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큰 결심을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 해외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해외로 잠적한 외국인 여자였고 시부모님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분명 상황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도와줄 수 없다는 아빠의 말에 전 남편은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저희 집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전 남편을 힘으로 제압을 했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저녁 약속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저와 만나고 있던 그 사람은 저희 회사의 전담 보안 요원으로 상당히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련된 일들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자 많이 놀란 듯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길래 전 남편에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밖으로 내쫓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더니 무언가를 놓고 왔는지 저에게 줬던 명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받았던 명함을 다시 전달했고 전 남편은 명함을 전달받은 뒤 즉각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은 제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신영 씨 집안의 전담 보안 요원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너는 이 남자랑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너도 분명 나랑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가 절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만 모든 걸 잃을 순 없다고.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어. 전 남편은 눈이 뒤집힌 채 난리를 친 뒤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이미 전 남편은 갈 때까지 가버린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매일같이 퇴근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돌아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무조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네요. 경찰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둔 상황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네요. 전 시부모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 안타깝지만
전 남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